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런 아나운서 톤이 아니라 바로 B급 감성, 인방 감성으로 가는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네 번의 발표 동안 얼마나 조금 힘드시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 개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약 3천억 원의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컨테이너 선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 컨테이너 선은 총 2만 4천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어서 연간 3,200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대출로 받아도 연간 바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창창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일은 터지고 맙니다. 항해를 하던 중에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물건이 다 떨어지고 이제 배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3천억은 바로 날아가 버렸네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봤더니 누군가 빨갛고 달고 꼭다리가 달려있는 거라고 해서 사과인 줄 알고 실었더니 다이너마이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만 실려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 주변에 인화성 물체가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바람에 더 크기에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거는 꿈이었고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해상 위험물에 대한 위험을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금 화면이 잘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개선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찾아보던 와중에 이제 이 안에서 굉장히 이런 위험물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이 안쪽에서 이제 수작업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수작업으로 이용이 되고 중간에서 이런 방목 현상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런 오신고, 미신고, 그다음 위험물에 대한 격리, 규정이 이제 바르게 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효율화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위험물,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 당신은 저희 AI 팀을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용수철 혁명단 어서 오세요. 저희 이번 바로 프로젝트는 해상 위험물 격리 AI 서비스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팀은 저 팀장 박형철, 그다음에 담한용, 그다음 김민혁, 오수연 이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이번 프로젝트는 이번 7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범위는 이제 긴 여기 여러 가지 있는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다 효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 두 가지에 대한 부분만 이제 집중을 했는데요. 이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가지 이런 라이터랑 위험한 폭탄을 넣어도 될까? 안 되겠죠? 그런 부분과 이제 컨테이너 간 격리 요건은 무엇일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어떤 격리 방법을 통해서 놔야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 이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 LLM을 사용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이제 방금 위에서 봤듯이 이제 배 주인과 화물 주인은 서로 말을 할 때 조금 병목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수작업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LLM이 필수적이고 이런 처리 단계가 최적화가 된다면 이런 위험물에 대한 관리 규정이 더 최적화가 될 거고 이런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격리 질문에 대해서 에이전트 적용 시 성능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챗봇을 이제 설계를 구조를 개선했고, 그다음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찾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평가 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도 가장 간단한 나이브 라그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한 부분은 많은 실험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 이 다음에도 계속 실험을 했을 때 이런 평가와 데이터와 이런 흐름 자체에 대한 설계를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이게 제공해 주는 걸 목표로 했고요.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평가를 기준을 정하는 방법, 나 어떤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할지를 이제 기준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나이브 라이브를 사용한 것보다 에이전트를 사용한 모델이 정확도가 12배에서 이제 21배까지 개선이 진행이 됐고요. 이 안쪽에 있는 용어들은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소개, 모델 소개, 실험, 결론. 데이터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질문 파트의 목적은 일단 이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 구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될 질문에 대한 이게 범위를 정했고요. 저희가 질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내에서 답변만 하겠다. 엉뚱한 질문 다 쳐내겠다. 그래서 총 네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요. 1번 이제 위험물 관리 규정 PDF 파일, 위험물 분류표.
위험물에 대한 유엔 넘버와 그거에 대한 위험물 클래스가 대응된 자료가 있었고, 격리 방법표.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격리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얼마나 해야 되니, 같은 부분이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컨테이너 적재 격리표. 이 부분은 이제 더 컨테이너 조건에 따라서 어떤 방향에 어떤 식으로 컨테이너를 놔야 되는지를 이제 놔둔 표입니다. 실제 데이터 예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화물 운송을 할 때 인터넷에 누군가 질의응답을 올린 부분인데요.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컨텍스트. 이런 식으로 필요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규정에서 찾아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챗봇이 살짝 생성형 데이터로 답변을 해주고요. 이 유엔 번호가 함께 적재가 가능한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생성형 데이터보다는 진짜 이게 혼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참 거짓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로직 답변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한 번 더 나눠봤는데요. 이 컨텍스트 질문 중에서는 이제 규정만 필요로 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나눴고요. 로직 질문에서는 이 B번만 쓰면 되는 질문이 있었고요. C번까지 써야 되는 질문이 있었고, D번까지 써야 되는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걸 또 이제 저희가 로직 내에서도 B, C, D 질문으로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평가 데이터를 총 160개를 생성을 했고요. 컨텍스트는 이제 평가가 가능하게 이제 정답 청크로부터 질문과 답변을 생성을 했고, 로직은 저희가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상황에 따른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가지 상황에 저희가 그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만들고 라벨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가 데이터를 완성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모델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델은 이제 기존에 이 LLM을 사용해야 되만 하기 때문에 이제 LLM을 사용을 했지만 기존에 이제 이런 규정집 데이터가 LLM에 학습이 돼 있지 않을 뿐더러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락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나이브 락에다가 총 네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넣고 방금 위에서 만들어진 평가 데이터를 160개를 진행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컨텍스트 범위 외에 답변을 이제 좀 TMI로 많이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실도가 거의 0점이 나왔고요. 로직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확도가 거의 8%에 미쳐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프롬프트 최적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로직 자체가 여러 가지 BCD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일 추론으로 이제 세분화를 진행을 했고요. LLM 한 개로 이제 LLM을 안 써도 되는 부분과 써야 되는 부분을 이제 분리해서 보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지속적인 도메인 정보 업데이트나 이런 예외 사항이 또 많고 상위 태스크, 다른 이제 관리 규정과 합쳐지는 걸 원해서 이제 범용성을 위한 설계 구조를 통해서 이제 랭그래프 같은 범용적인 이제 툴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간략화된 에이전트 프로세스 구성도인데요. 일단 이제 격리 질문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에이전트가 이게 컨텍스트 질문인지 로직 질문인지를 이제 분류를 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컨텍스트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생성형 LLM이 이 컨텍스트에 대한 질문을 규정집에서 이제 그 문서를 검색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 로직 파트라고 진행을 한다면 아까 전에 로직에서 했던 그 격리표를 찾는다든지 세부 격리 요건을 찾는다든지를 LLM에게 맡기면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추론 자체를 하는 거는 룰 베이스를 통해서 툴을 만들어 뒀습니다. 세 개로. 각각 툴로 설계를 한 다음에 이 툴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에이전트를 세 개를 각각 순차적으로 붙여뒀습니다. 네, 첫 번째 에이전트는 이 툴 1을 사용할지 안 말할지,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이 툴에 맞는 인풋 값으로 변경을 해주는 에이전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툴 2를 사용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툴 2에 맞는 이제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주는 이제 에이전트고,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래 기존의 툴이 점점 더 많이 추가될 수도 있고, 이런 도메인이 새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여기에 쉽게 더 추가로 붙일 수 있는 이런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런 새로운 문제점이나 수정 사항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노드랑 이제 프롬프트, 그래프 파일을 따로 관리를 했고요. 이제 이런 새로운 툴이 들어왔을 땐 노드 파일에 그 툴에 대한 프롬프트는 이제 프롬프트 파일에서 그 전체적인 구조는 그래프로 관리를 하고 전체 파일은 이제 메인으로 관리를 해서 모듈화를 해서 쉽게 수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개선한 모델이 생겼고요. 저희가 평가할 데이터가 있고 마지막으로 실험입니다.
실험은 이제 에이전트가 개선된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다음 개선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통해서 실험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컨텍스트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가 막막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도 이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리서치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총 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저희의 이제 전체 관통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세분화해보자라는 걸 이제 토대로 갔고요. 처음에 데이터도 세분화했고 에이전트도 하는 거 다 세분화했고 평가도 한 개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세 가지나 평가를 해야 된다 우리. 첫 번째 스타트로 가서 컨텍스트로 넘어갔을 때는 검색을 잘하는지 먼저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성을 잘하는지 평가를 해야 된다. 로직은 정확한지 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게 됐고요. 이렇게 보면 최종 결과로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직은 정확도가 이제 8%에서 96%로 뭐냐 개선이 되었고 컨텍스트는 스레시홀드 90%에서 이제 1%에서 21%로 21배 개선이 되었습니다. 각각 방금 말했던 평가 기준들이고 이제 이 부분은 잠깐 이제 로직 질문은 어떤 식의 정답과 오답이 있냐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혼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답이 그냥 오답인지 정답인지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격리 방법이 2번이어야 되는데 4번이라고 답하면 이제 오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잠깐 왔다 갔다 할게요. 이렇게 생긴 그림을 봐주시면 질문이 들어왔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가지고 있는 문서 청크가 있습니다. 그 문서 청크는 저희가 이미 라벨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 질문이 실제로 이제 GPT-4 미니를 사용해서 검색된 문서가 있을 때는 이 문서와 이 정답 문서가 정말 같은지, 정말 제대로 된 의도를 가진 정답 문서를 가져왔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제 검색 지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답으로 생각하는 청크는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GPT-4 미니가 새로 가져온 게 이렇게 생겼다 하면 두 개가 겹치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이제 오답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만약에 정답 청크랑 정답 검색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세 가지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스레시홀드를 0.4점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이게 옳다라고 판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실도인데요. 질문에서 이제 검색된 문서에서 이제 생성된 답변이 정말로 잘 이 문서에 따라서 충실하게 답변이 되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할루시네이션을 가장 경계했기 때문에 이 문서에 있는 단어, 이 문서에 있는 워딩, 그런 이런 인용하는 것이 중요해서 원문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 것을 이제 그쪽 고객이나 이런 규정집에 따른 도메인에 따른 이런 목표였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충실도를 계산을 했고 충실도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이런 청크에서 여기 있는 파란색만이 답변이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만 가져와서 정답을 말하면 충실도가 높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지식을 더 말하거나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들어가면 이 문서와 상관없는 말을 한다면 이 충실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충실도가 높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충실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의 평가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일단 먼저 다 나누자. 단일 추론을 해야 이제 이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여러 가지 추론을 원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먼저 분석을 진행을 하고 다 나눠야 성능이 좀 나올 수 있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디버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도 개선의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고 이런 이제 평가 실험 플로우를 통해서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개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평균적으로 진짜 디지카고라는 곳에서 답변이 소요되는 시간이 컨텍스트 질문은 거의 평균 4일 정도, 그다음에 로직 질문은 거의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저희 이제 이런 스트리밍에서로 바뀐 저희 답변 챗봇을 이용하면 거의 4초에서 5초 정도로 이제 금방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컨텍스트 부분이 아직 성능이 조금 낮습니다. 로직과 컨텍스트를 분류하는 이런 애매한 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컨텍스트 성능 향상, 설계 등을, 에이전트 설계 등을 개선해서 이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처음에 이런 흐름 자체를 주목한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업 측에서도 저희가 이제 평가 같은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되는 평가가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저희도 이제 쓸 때 이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과 정량적인 수치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평가가 들어와서 이제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협력해주신 이제 동양 시스템즈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초반에 도메인을 많이 알려주시고 데이터 제공도 해주시고 베이스라인 코드도 많이 제공을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만 이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한 30초만 더 있으면 시연 영상을 빠르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 한번 공유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거의 딱 맞춰 주셔서 네,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텍스트에 관련된 질문에서는 이렇게 짧게 정확하게 답변만을 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는 로직에 대한 질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폐형인 부분에까지 격리 요건을 세부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격리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수직으로 격제했을 때, 수평으로 적재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챗봇 형태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 도메인을 잘 아는 그 고객이라면 사실상 저렇게 자연어 형태로 물어보기보다는 이런 실제로 UN 번호를 각각 입력하는 쪽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대시보드 형태도 이제 만들어 두고 각각 이렇게 위험물을 선택을 한 뒤에 그 부분에 대한 격리 요건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UI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